이전 영상에서 원룸이나 상가주택 구입 시 대출과 보증금을 차감하고 자기 자본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은 자기 자본 외에 추가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투자금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작은 계획을 세웠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실투자금 외에도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서 작은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급하게 추가 자금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는 일이 없습니다. 이 추가 비용에는 취득세, 공인중개사 수수료, 법무사 비용, 인지세 및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이 있습니다. 취득세부터 알아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.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해 보신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경험상 취득세가 얼마 안 된다는 생각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겠다고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. 하지만 취득세에 대해 아셔야 하는 부분은 원룸과 상가주택의 과세 방법이 달라 상가주택의 경우 좀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, 그리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높으면 더 높은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 본인이 구입하는 부동산이 얼마의 취득세가 나오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나 관공서에 미리 문의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.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가끔은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받기도 합니다. 이는 불법이니 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웃돈을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부동산을 소개받으실 때 수수료까지 계산해서 작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를 넌지시 하는 것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. 다음은 법무사 수수료입니다. 이는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자로 등록하는 일을 법무사들이 대신해주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. 사실 이전 등기는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면 직접 해서 이 비용을 아끼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함께 은행이 거래하는 법무사에 맡겨지게 되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서 이 비용을 절약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 이 비용도 미리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셔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대출을 하면 인지세나 대출을 위해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조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 흔히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 내가 들이고 노력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이 정도가 추가 비용이 될 듯합니다. 작은 계획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추가 비용을 빠뜨리지 말고 작은 계획을 세우셔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.